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카를로스 카라스코, DJ 르메이유, 리암 핸드릭스, 코리 클루버, 스가노 도모유키, 그리고 김하성. 스토브리그 시작 후 연전 연패였던 토론토는 어제 하루 동안 커비 H와 조지 스프링어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토론토가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은 앞서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타일러 체두드까지 3명이 됐습니다. 토론토는 내친 김에 또 다른 외야수 마이클 브랜틀리 영입에도 도전했는데요. 31세부터 33세 시즌이었던 지난 3년간 성적이 타율 3할 9리, 출루율 3할 6푼 8리, 장타율 4할 8푼 4리였으며 미스터 꾸준함이라는 별명과 함께 뛰어난 리더십까지 자랑하는 브랜틀리는 팀에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스프링어의 브랜틀리까지 오면 외야가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에 저는 토론토가 브랜틀리까지 계약하면 3년 3,1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렌달 그리칙을 써야 하기 때문에 3년 1,500만 달러라는 좋은 계약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높은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를 가지고 선발 투수를 트레이드 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 로젠탈이 토론토가 브랜틀리와 3년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완성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브랜틀리는 토론토가 아닌 휴스턴과 2년 3,200만 달러에 계약했고 스프링어와 브랜틀리가 동시에 옮겨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년 1억 5천만 달러의 스프링어 계약은 토론토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 연봉 2,500만 달러 또한 류현진이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기록한 평균 연봉 2천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매치의 제시액은 6년 1억 2,50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저는 2,500만 달러 차이면 합리적인 베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스프링어 영입 전의 승리는 어쩌면 승자의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프레디 프리먼, 에릭 호스머, 앤서니 리조, 제이슨 헤이워드, 지안카일로 스탠튼과 같은 1989년생인 스프링어는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30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됐는데요. 무키 배츠의 12년 계약이 28세 시즌부터, 매니 마차도의 10년 계약이 26세 시즌부터, 브라이스 하퍼의 13년 계약 또한 26세 시즌부터인 반면 이렇게 31세 시즌을 시작하는 FA 야수가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낸 건 스프링어가 역대 9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8명은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24세 시즌을 마치고 나옴으로써 역대급 스피드로 FA가 된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2001년 텍사스와 25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10년 2억 5,2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07년 31세 시즌까지 7년 동안 연평균 47홈런 130타점, OPS 0.991, 승리 기여도 8.1이라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합니다. 양키스는 텍사스에서 에이로드를 데려올 때 연봉 보조를 연간 900만 달러나 받았기 때문에 에이로드를 연간 1,600만 달러에 쓰고 있었는데요. 옵트아웃을 선언한 에이로드와 10년 2억 7,500만 달러에 다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양키스 입장에서 에이로드는 1,600만 달러 선수에서 2,750만 달러 선수가 된 거죠. 문제는 새로운 10년 계약을 시작하는 에이로드는 25세가 아니라 32세 선수였다는 겁니다. 에이로드는 그 10년 동안 2번의 약물 스캔들과 1년짜리 출장 정지를 받는 등 명예가 실추됐고 결국 앞선 7년 동안 쌓은 승리 기여도 56.4의 절반에 불과한 23.1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엘버트 푸올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4년차 때 7년 1억 달러에 옵션 1년이 붙는 계약을 세인트루이스와 하는 바람에 31세 시즌이 끝나고 FA가 된 푸올스는 2012년 에인절스와 32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10년 2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생생히 목격했는데요. 2011년 31세 시즌까지 첫 11년간 승리 기여도가 86.6, 연평균 7.9였던 푸올스는 10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남겨둔 가운데 9년 동안 승리 기여도 14.1, 연평균 1.6이라는 충격적인 몰락을 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37홈런, 97타점, 33도루, 특히 2006년에는 46홈런, 41도루를 기록한 알폰소 소리아노는 2007년 시카고 컵스와 31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8년 1억 3,6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앞선 5년의 승리 기여도가 20.1이었던 소리아노는 8년 동안 그 절반인 10.3에 그치고 맙니다. 2005년 연고지를 몬트리올에서 옮겨온 후 FA 선수들의 기피 구단이었던 워싱턴 내셔널스는 2011년 32세 시즌을 시작하는 제이슨 워스와 7년 1억 2,60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워싱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오버페이였습니다. 워스는 2시즌 정도는 대활약을 하지만 결국 7년 동안 승리 기여도 9.0에 그치고 맙니다. 추신수가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현지에서는 제이슨 워스와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추신수 역시 31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 역시 7년 동안 8.5에 그칩니다. 더 심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2013년 32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5년 1억 2,500만 달러 계약을 에인절스와 맺은 조시 해밀턴은 5년 동안 승리 기여도 3.1, 2016년 매츠와 3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대활약을 한 다음에 1년 만에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31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4년 1억 1천만 달러 계약을 다시 맺은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는 4년 동안 승리 기여도 2.7에 그치는데요. 특히 해밀턴과 세스페데스는 태도에서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2014년 31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10년 2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시애틀과 맺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는 듯했지만 약물 선수 힘이 들통나는 로빈슨 카노도 있습니다. 심지어 29세 시즌부터 시작한 칼 크로포드의 7년 1억 4,200만 달러 계약, 30세 시즌부터 시작한 자코비 엘스버리의 7년 1억 5,300만 달러 계약 등 더 어린 선수들의 계약들도 대실패로 돌아간 게 부지기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31세 시즌부터 시작하는 1억 달러 이상 계약 선수 8명 중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는데요. 특히 A로드를 제외하고 승리 기여도 4.0 이상을 기록한 시즌은 푸올스의 에인절스 첫 해와 카노의 에인절스 첫 해, 제이슨 워스의 2013년과 2014년뿐입니다. 그리고 워스는 2014년 포스트 시즌에서 17타수 1안타에 그치고 맙니다. 앞선 사례들로 미루어 보면 2026년 스프링어의 6년 계약이 끝났을 때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토론토가 스프링어를 영입한 이유는 스프링어가 한 살이라도 어린 31세, 32세, 33세 시즌, 그러니까 계약 초기에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스프링어의 첫 새 시즌은 류현진의 남은 새 시즌과 겹치게 됩니다. 위험해 보이는 토론토의 스프링어 영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토브리그 소식들을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좌완 J.A. 헵은 미네소타와 1년 1천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좌완 마무리 브래드 핸드 영입전은 다저스, 휴스턴, 화이삭스, 매츠, 그리고 에인절스가 참전해 있습니다. 다저스는 저스틴 터너와의 재계약이 3루의 첫 번째 옵션이라고 합니다. 웨이드 데이비스는 황금기를 보냈던 캔자스 시티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포수 JT 리얼무토에게 총액 1억 1천만 달러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